자, 주말 동안 저점을 한 차례 형성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반등이 나와준 자리는 제가 이전 브리핑에서도 그리고 생방송에서도 거듭 말씀드렸던 94K와 93K 사이 블록인데요. 이 자리를 깨주게 되면은 앞자리 7까지도 볼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2025년 1월 1일 처음으로 뜬 양봉의 시가이기도 한 자리니까요. 여기에 다시 닿아줬다는 거는 다시 시초로 돌아왔다. 초심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더 도미넌스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2024년 8월 달부터 형성을 해준 요 저항선을 뚫어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저항대에 맞고 다시 떨어져 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다시 재돌파해주고 올라타게 된다면은 당분간은 하락하게 됩니다. 올해 하락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제 이탈한 상태로 일봉을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 하얀색 저항선을 이탈한 상태로 일봉을 마감하면은 당분간은 상승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자리가 트랩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뭐 비트코인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 9월달 10월달 금리 인하도 있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12월달에 양적 긴축도 멈출 거면은 당연히 위험자산 좋아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약한 것인가, 유동성이 충만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물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리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영래포 잔고라는 차트예요. 이 영래포 잔고가 뭔지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양적 긴축은요, 시장의 돈을 흡수하는 겁니다. 시장의 돈을 흡수하는 정책인데, 이 정책이 2022년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시장은 계속 올랐어요. 시장의 돈을 흡수하면은 분명 안 좋아야 되는데 왜 올랐을까 하고 보면은 여기서 영래포 잔고가 나옵니다. 영래포 잔고에서 연준이 돈을 계속 풀어다가 시장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돈을 넣었느냐? 2022년 영래포 잔고의 고점은요, 한화로 약 3,700조 원이었어요. 3,7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3년 동안 시장에 계속 수혈을 하니까 당연히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요, 영래포 잔고를 소모하면서 시장을 올리긴 올렸는데 그 영래포 잔고가 지금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한때 3,700조 원이나 있었던 영래포 잔고는 지금 2조 원 수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한정 시장에 돈을 공급해 줄 것만 같았던 영래포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유동성, 돈이 나올 구멍을 하나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양적 긴축 중단이랑 금리 인하가 있지 않냐 하시겠지만요, 양적 긴축 중단이랑 금리 인하만으로는 영래포 잔고의 빈자리를 전부 메꾸기 힘들 뿐더러 지금 진행 중인 금리 인하도 조금 문제가 됩니다.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 금리 인하를 하는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싶어서, 시장을 올리고 싶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건데, 단순 지금 진행 중인 금리 인하는요, 고용 경색, 신용 경색 때문에 떠밀리듯이 진행한 느낌이에요. 실제로 9월달 10월달 금리 인하 이후 연준 위원들은요,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54%로 보고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나머지는 46%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연준이랑 여는 고위 의원들은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꽤 높게 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괴리감이 앞으로 시장에 또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있는 법이니까요. 만약에 고용이 안 좋게 나온다면 연준이 억지로나마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떠밀리듯한 금리 인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겠죠.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서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FOMC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만큼 유동성이 안 올라줬다 뿐이지, 그래도 유동성은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 언젠가는 비트코인과 유동성의 괴리가 메꿔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하락세를 12월 달에도 4분기에도 내년 1분기에도 계속 유지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이 앞으로 상방으로 세게 터지진 않겠지만 그 전에 비트코인과 한 번쯤은 커플링이 되면서 비트코인도 약상승을 한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뚫어져야 되는 관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방으로 가줄 때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뚫어져야 되는 관문은요, 요 100K와 101K 사이의 블럭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지켜줬지만 결국 몸통으로 먹어버린 자리로 어떻게 보면은 매도 매수가 싸웠던 블럭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해주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돌파해줬을 때도 그 위에 있는 108K와 106K 사이의 블럭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위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횡보를 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금 여기로 안에 진입해주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지켜주고 있는 93K와 94K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앞자리 7까지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중간중간 요런 자리들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정고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많이 줄어든 상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장에서 본격적 상승 이후에 절대로 하회해준 적 없던 주봉상 52MA 언더를 음봉으로 깨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확실히 주봉 마감이 가진 무게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와도 아마 이번 상승으로 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현물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현물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숏 포지셔닝을 해보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레벨업 트레이딩의 트레이더 호비였습니다.